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충남에 예정된 주요 국가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신설이 확정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의 경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우려가 큰 가운데 홍성군의 반발 등 지역 갈등이 여전합니다. 혁신도시 문제도 지적만 됐을 뿐 알맹이인 공공기관 이전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진현 기자입니다. 충남 내륙과 수도권을 고속철로 잇는 서해선의 예산 삽교역 설치 문제는 지난해 충남의 최대 논란거리였습니다. 통과 지역 가운데 예산군만 정차역이 없어 지역 정가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자 기획재정부는 민심 달래기 반쪽 대책을 내놨습니다. 삽교역 설치는 허용하지만 국비는 줄 수 없다는 건데 국가 중추교통망인 철도 건설에 지방비를 쓰는 모순적 선례가 생긴 겁니다. 그러자 내심 삽교역에 반대해온 홍성군이 즉각 반발하는 등 새로운 지역 갈등도 유발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한다면 박수를 칠 일입니다만 순지방비 부담으로 국가 사업을 시행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로림만 해양공원 조성,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올해 예산에 각각 35억 원과 15억 원의 기본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정상 추진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가로림만 일대는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자연과 사람, 바다와 생명이 공존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생태 힐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고 특히 대통령 공약인 가로림만의 경우 2년여 예타가 진행 중이지만 곧 나온다는 결과는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혁신도시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던 대전 충남도 지난 2020년 10월 새로 지정됐는데 혁신도시의 존재 이유인 공공기관 이전은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정권 초기에는 수많은 국정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제쳐놓고 우선순위로 지방 공공기관을 갖다 이전하겠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요. 충남의 주요 국가 사업들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다시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하는 소모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최근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올해 첫 지역 방문지로 충청권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전의 과학수도론과 인프라가 풍부한 충남의 발전 등을 거론하며 충청에 대한 뜨거운 구애전을 펼쳤는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대를 훌쩍 넘겨 파죽지세로 3강 구도까지 넘보는 안철수 후보가 새해 첫 방문지로 충청을 택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당락을 가르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에 대한 중요성을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천안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안 후보는 천안 단국대 의대가 자신의 첫 직장이었다며 2년을 강조하고 충남이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만큼 지역 발전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공약 1호라는 점을 다시 밝히면서 대전을 과학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충청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대전이 과학수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그것이 가능할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 키를 쥐고 있는 2030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천안의 청년 실업인들과의 토크쇼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일고 있는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문을 열어뒀습니다. 최근 지지율 급등을 등에 업고 대세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산과 당진, 서산 등을 저인망식으로 차례로 돌며 충청권 바람몰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에서 하루 동안 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2달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18명 이후 54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로 최근 일주일간에는 하루 평균 46.9명꼴로 확연히 줄었습니다. 다만 일부 산발적 확산은 지속돼 서구 요양병원에서 10명이 확진돼 요양병원 누적 확진자가 100명으로 늘었고 대전에 오미크론 감염도 2명 늘어 38명이 됐습니다. 충남에선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10명이 추가돼 누적 17명이 되는 등 하루 사이 100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남도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85%를 넘어섰습니다. 충남도는 179만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쳤고 특히 논산과 부여, 예산은 90%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18에서 29세가 97.4, 30에서 39세 97.3, 50에서 59세 97.8%로 50대 접종률이 가장 높았고 소아청소년은 45.4%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60세 이상은 3차 접종률이 88.1%에 달했습니다. 대전도 2차 접종률이 88.9%를 기록했고 3차 부스터샷 접종률은 38.8%로 집계됐습니다. 혹시 펌프트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울퉁불퉁한 도로를 통과하며 자전거를 타는 시설인데 대전 서구에 전국 최대 규모의 펌프트랙과 산악자전거 연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들까지 즐길 수 있는 모든 코스가 완비돼 있어서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낮은 경사부터 고개 수준의 코스까지 산악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신나게 코스를 돕니다. 손과 다리로 펌프질을 하듯이 역동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솟아오르기를 반복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스펀지가 가득 찬 풀을 향해 공기를 가르며 점프도 합니다. 와서 타보니까 너무 재밌고 점프도 뛸 수 있었고 점프 뛰어봤는데 하늘을 나는 기분이어서 정말 재밌어요. 대전 서구 계곡동에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명 펌프트랙이 조성됐습니다. 펌프트랙은 페달링 없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요철을 통과하며 즐기는 자전거 시설. 초급자부터 중급, 고급 전문가, 산악 자전거 연습용 코스까지 5단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는 강원도 강릉에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지만 모든 난이도의 코스가 갖춰진 대규모 시설은 전국 처음입니다. 3살 어린 애부터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 먹은 노인까지 전부 다 한 곳에서 이렇게 탈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국에 이렇게 시설이 잘 해놓은 곳이 아마 대전 말고는 없을걸요. 서구는 15억 원을 들여 지난 20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단계별로 개장했으며 최근 점프 연습장인 스폰지풀과 편의시설까지 조성을 끝내고 최종 준공했습니다. 펌프트랙 총 연장 700m, 그 옆에는 지난해 말 함께 개장한 산악 자전거 연습장 341m도 함께 조성돼 있습니다. 국내에는 생소한 시설로 프랑스 자전거 전문 기업에서 코스 디자인 등 자문을 받아 설계했고 부지는 도로공사가 교각 아래 유휴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해줬습니다. 모든 자전거를 아울릴 수 있는 자전거 전체 토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소문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것이 이제 입소문을 타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에서 지금 실제 연습하고 즐기고. 평일에는 수십 명, 주말에는 전국에서 수백 명이 찾는 명소가 된 펌프트랙.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세제와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대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3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며 2019년 4월 셋째 주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구별로는 서구와 유성구가 각각 0.16%와 0.05% 하락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중구도 0.01%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이번 주 0.41% 하락하며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고 충남은 평균 0.07%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집값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하락 지역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전의 집값이 6대 광역시에서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4.32%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 13.25%를 웃돌며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충남의 누적 상승률은 13.58%로 경기, 제주, 충북에 이어 도 단위에서 네 번째로 높았고 2020년 42.37%의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은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0.68% 하락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학 진학입니다. 신체적인 불편과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남의 세계대학에서 이들을 위한 전공 체험 등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신년기획 착한 사회로 가는 배려의 현장에 김세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천안의 한 대학을 찾아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캠퍼스 곳곳을 둘러보고 기숙사도 방문해 그동안 궁금했던 대학 생활도 미리 알아봅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전공 수업에서 식물을 이용한 원예 치료 과정을 배우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말하기와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강의도 들으며 자신감을 얻습니다. 교수님이랑 이제 상담할 때 교수님도 이렇게 저 꿈도 얘기하고 교수님이 얘기할 때 교훈도 많이 듣고 꿈도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이 체험 행사는 충남 지역 24명의 장애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직접 멘토로 나서 1대1로 학과 수업과 대학 생활에 대해 조언을 해줬습니다. 나사렛대와 백석대, 건양대 등 충남의 대학들은 2주간에 걸쳐 입학 정보와 전공학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학 진학을 돕게 됩니다. 학생들이 교과 과정도 체험하고 비교과 과정으로 만들기나 음악, 미술 같은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되므로 대학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충남의 장애 학생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는 5,149명이지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30명 선에 그쳐 일반 학생의 대학 입학률 83%와 큰 격차를 보입니다. 대학은 자율적으로 생활하고 학과 공부도 어려울 거란 두려움이 장애 학생들의 진학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장애 학생들도 자기 삶에 대한 꿈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활 체험을 시키는 것이고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이 장애 학생들의 대학 도전에 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의 총파업이 11일째를 맞은 가운데 전국 택배노조와 대전 지역 노동계가 대전 대덕구 CJ 대한통운 충청본부 앞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 노동자 분류작업 배제와 표준계약서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합의를 CJ 대한통운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법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내부 18제곱미터와 전자제품, 가구 등을 태우고 48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 52살 A씨가 라이터로 침실 이불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며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차와 충돌하며 승용차가 뒤집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작가 문상욱이 잠자리를 주제로 한 독특한 사진전 잠자리와 프랙터를 이달 15일까지 대전 갤러리 탄에서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가는 잠자리 날개를 통해 세상을 미시적으로 바라봤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차량 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번영로와 쌍용대로 등 주요 도로의 실시간 차량 운행 대수와 평균 속도, 지체 시간 등 교통 정보를 수집해 최적의 신호 주기로 조절하는 교통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